안녕하세요, 라펠입니다. 여러분의 결혼식 준비 비용을 반으로 팍 줄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는 말만 믿으세요. 웨딩드레스 만드는 사람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남 32년 동안 스드메 패키지 재능 나눔으로 50% 싸게 하고 있는 업체 신상 웨딩드레스 포함, 신부님이 골라서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웨딩드레스 포함시킨 패키지, 메이크업 원장님이나 부원장님 1:1 지정 포함, 부케 턱시도, 스튜디오 촬영, 본식 사진, 원판 스냅, 이게 A급 구성이죠.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날까지 77만원에서 119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결혼 도우미, 촬영 도우미 각각 한 번, 웨딩드레스 피팅비, 스튜디오 원본 CD까지 해서 결혼하는 날까지 169만원에서 19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KBS나 SBS, OBS 경인방송에 가장 많이 방송된 웨딩드레스 제작의 달인으로 나온 제가 이 가격을 강남 32년 동안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32년 전보다 더 싸게 받고 있죠.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은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돈을 강취하진 않았으니까, 여러분 돈을 아껴 드렸으니까 32년 동안, 앞으로도 몇 년간은 더요. 그러나 지금 결혼 시장을 한번 봅시다. 웨딩홀 비용이 엄청 많이 올랐죠. 대관료가 작년까지만 해도 무료도 있었습니다. 올 들어서 기본 100에서 200, 내년부터는 200 미만이 없습니다. 거기에 꽃값 별도로 받는 곳이 있죠. 음식값은 또 얼마죠? 5만원짜리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거의 6만원대. 그리고 하객 숫자가 적으면 좋은 시간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스드메 가격도 얼마나 올랐습니까? 스드메 가격은 이런 데서 말해도 되죠. 미친 가격이에요. 요만큼 받는다고 해놓고 이만큼 바가지를 씌워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나빠요. 내가 봐도 너무 심각하게 나쁩니다. 소비자 돈도 내 주머니라고 생각하고 아껴주는 사람 없어요.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인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요즘 유튜브 동영상에 푹 빠졌어요. 네이버에서 할 수 없는 말 유튜브 동영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네이버는 좀스러워서 소비자가 무슨 말을 해도 방송, 심의, 기타 등등 어쩌고저쩌고 해서 로봇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보시지 말죠 해도 이거를 보로 해가지고 동영상이 잘리거나 블로그가 잘리거나 날아갑니다. 지들 멋대로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참 멋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말 다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유튜브만 전문적으로 할 텐데, 제가 여기서 유튜브랑 네이버 블로그 카페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분석했냐? 과연 우리나라에 결혼 준비를 시켜준다는 업체들 많죠. 그런데 나처럼 오너가 전문성을 가지고 소비자하고 대화해주는 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너라는 사람은 기술이 아닌 광고 마케팅을 해서 소비자를 유치해서 웨딩샵에 손님 보내주고 메이크업샵 보내주고 스튜디오 사진 보내주고 해서 광고비를 뺏어먹는 거죠. 어쩌보면 당연한 거죠. 마케팅 전략상. 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혼 준비를 아끼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중간 광고 유통이 결국 스드메 패키지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한테 계약 하나 받기 위해서 포인트 준다 뭐 준다 해서 깎아주고, 오늘 계약하면 얼마 깎아준다고 해서 웨딩 플래너나 웨딩 컨설팅은 막 깎아줍니다. 이 깎아준 돈을 누가 감당할까요? 웨딩샵, 메이크업샵, 스튜디오, 기타 등등에서 감당을 합니다. 이 사람들 대신 광고해주고 오다를 받았으니까 나한테 오다 주기 위해서 별의별 포인트 주고 돈 깎아준 거를 웨딩샵, 메이크업샵, 스튜디오에서 광고비를 지출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깎아줘서 오다를 받으면 오다 받는 순간 적자를 보는 건데, 웨딩샵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추가비를 안 받아요? 메이크업샵에서 어떻게 추가비를 안 받아요? 스튜디오에서 신랑 신부한테 어떻게 추가비를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웨딩드레스 만드는 사람이 나처럼 방송하는 거 못 봤어요. 스튜디오 촬영하는 사람이 나처럼 광고하는 거 못 봤어요.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 광고하는 거 못 봤어요. 다 메이크업 대리, 웨딩샵 대리, 스튜디오 대리로 유명 유튜버를 동원해서 방송을 해서 광고를 하거나, 또는 웨딩 플래너들이 방송을 해서 웨딩샵 보내주고 메이크업샵 보내주고 스튜디오 보내주고 자기 바지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3인분 밥을 시켜서 3인이 먹어야 되는데 4인이 먹고 5인이 먹는 거죠. 그게 직거래가 아닌 거죠. 중간에 거품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로 싫어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깎아준다는 말이에요. 깎아주면 진짜 그 깎아준 돈대로 결혼하는 날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퀄리티도 깎아요. 부실한 서비스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장에서 신랑 신부가 열받아서 추가 고급 서비스를 받게 한 업그레이드 비용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이제 누구 걸 믿을 겁니까? 라파엘이 방송하는 걸 믿을 겁니까? 아니면 비전문가가 하는 말을 믿을 겁니까? 10에서 20분짜리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나처럼 모든 솔직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솔직할까? 기술이 있으니까. 거짓말하기 싫으니까. 오늘도 이 동영상 찍고 여기 삼성동에 절 가서 지금 내 옷 입고 만든 사람들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집에 갈 생각인데요. 이따 이 동영상 말미에 제가 봉원사 절 사진도 살짝 여기다 찍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날은 또 천주교 가서 제가 기도도 합니다. 저는 세례명은 라파엘인데 절도 갑니다. 제 뿌리가 불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방송에도 나온 만큼 강남, 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웨딩드레스 만드는 전문가가 적어도 돈에 쫓아다니지 말고 진실을 말하자 해서 동영상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데, 또 인터넷 블로그를 보세요. 다 돈 받고 올리잖아요. 근데 난 어차피 광고를 좋아해요. 정당하게 제대로 된 상품을 광고해서 그 광고된 만큼만 사람한테 팔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과장 광고를 한다는 거죠.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나쁜 글을 쓰면 돈 안 주니까 나쁜 업체를 좋은 업체로 둔갑시켜서 그 둔갑시킨 나쁜 업체 가서 순수한 신랑 신부가 그 후기를 믿고 계약을 했네? 어느 날 갑자기 그 업체에 부도가 나고 폐업하고 1년에 웨딩 컨설팅 하나가 꼭 부도가 납니다. 대형 컨설팅이. 이번엔 또 어떤 업체가 부도가 날지 나도 몰라요. 소문은 들리는데 여러분들도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웨딩 컨설팅 부도 나도 1만원도 손해 안 보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잖아요. 제 동영상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든가 네이버 카페에서 제 블로그 동영상 찾아보시면 제가 한 말 중에 웨딩 컨설팅 부도 나도 내 돈 만원도 피해 안 보는 방법도 올렸습니다. 여러분, 결혼 준비 이제 알뜰하게 해야 되는 이유 충분하죠. 은행 금리도 비싸고 어차피 여러분 능력으로 비싼 금리를 내고 돈을 빌리거나 해서 전세를 얻거나 집을 사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신부가 조금 과소비에 근접해 있다라면 신랑이 투잡, 쓰리잡 해야 될 겁니다. 나는 과소비가 문제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동남아시아나 남미나 좀 게으른 나라들은 자원이 많기 때문에 하루 2시간, 3시간만 일해도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원이 없고 욕심이 많고 노예였던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한테 침략받아서 늘 중국한테 침략당해서 우리나라는 4시간만 일해야 될 거 8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소비를 하는 거죠. 여복하면 명품인 샤넬 기타 등등에서 우리나라 여자분들을 봉으로 보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똑같은 인식을 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살아가진 않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은 여기까지. 단 내 옷을 입고 결혼하고 라파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신부들은 알뜰하게 하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서 결혼하는 신부님들하고 상담하고 내가 신랑하고 상담할 때 신부 화장실 갔을 때 신랑하고 살짝 얘기해보면 100명이면 90명이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돈 쓰고 싶지 않은데 우리 신부가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끌려다니는 입장이다. 옷띠모가 싸게 해주니까 여기서 결정하고 싶은데 내가 결정권이 없어서 조금 그렇다 하는 얘기를 나한테 들려줍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웨딩 플래너, 웨딩 컨설팅 스튜디오 하는 사람들, 웨딩샵 하는 사람들,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 치고 나처럼 신랑 신부 돈 아끼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있어요? 평생에 한 번인데 좋은 날 위해서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들 결혼할 땐 그렇게 안 할 거면서 자기들 돈 날라가면 그렇게 안 할 거면서 남의 돈이라고 함부로 생각합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주 문화가 왜 생겼습니까? 박수 쳐주러 가서 내 음식값 내고 내가 밥 먹으면서 저 사람들 행복하게 박수 쳐줍시다. 이게 결혼 문화, 부주 문화인데 언젠가서부터 부주를 하면 돈을 남겨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돈이 남아요? 친척이 주는 부잣돈만 돈이 남는 거지. 그런데 친척들도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니까 결국은 내가 결혼할 때 여러분들 밥값 깎아서 내 결혼식 축하해 주십시오 하는 개념이지, 결혼하고 나서 그 부잣돈으로 집 샀네?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랑 뇌물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스몰 웨딩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랑 잡지 말고 옷띠모 웨딩이 있잖아요. 옷띠모 웨딩을 선택하는 순간 스드메 비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아끼는 겁니다. 어째서? 옷띠모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드메 패키지 신상 웨딩드레스 대여가가 얼마일까요? 시중에서. 그리고 원장급 부원장 1대1 메이크업 2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일까요? 이것만 따져봐도 몇백만원 됩니다. 신부님, 지금 웨딩 박람회나 웨딩 컷을 통해서 웨딩 플랜하고 스드메 상담해 보세요. 200만원 미만으로 결혼하는 날까지 도우미 비용, 수리비, 원보시디 비용에서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나요? 신부님들 케어 안 해줍니다. 그 사람들 마진 없다고, 추가비 안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건물주 돈 많은 여자, 억대 연봉 받는 여자 나 싫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나는 연봉 2천만원 3천만원 돈 못 버는 신부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나는 싸구려 손님이 좋아요. 돈 많다고 거들먹거리는 신랑 신부 오면 그냥 기분 나빠요. 그냥 유유상종이라고. 나는 나랑 비슷한 사람들, 그 사람들 지켜주려고 내가 이렇게 싸게 하는 건데, 답답한 게 알뜰하게 하는 사람들은 또 정보가 없어서 나한테 안 와요. 참 속상합니다. 나한테 오는 사람들 부자가 많이 옵니다. 지금도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 EQ가 발달되어 있는 신랑 신부 또는 부모님들이 나를 찾아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날 찾아와서 싸게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도 팁을 넉넉하게 줘요. 고맙다고. 다른 데가 500만원 1000만원 줬을 텐데 옷띠모에서 200만원 갖고 이런 대접 받았다고 메이크업 팁 주지, 스튜디오 팁 주지, 도우미 팁 주지, 보시카신 팁 주지. 나한테 물어봐요. 얼마 팁을 줘야 되느냐고. 이 정도 옷띠모에는 부자들이 많이 오세요. 나는 싫은데. 여러분, 이렇게 오너가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소통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편집할지 몰라가지고 이 발음이 새는 것도 내가 그대로 유튜브에 유출이 되더라고요. 이해해주세요. 편집 같은 거 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하고 싶고, 얼굴에 메이크업도 제가 안 하고 동영상 찍는 거예요. 난 자연스러운 게 좋고. 그리고 유럽이나 돈 있는 나라 결혼은요, 우리나라처럼 안 하더라고요. 100명 중에 95명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 해요. 그 나라도 물론 사치 좋아하는 신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외국 여자들은 메이크업도 수수하게 하고 드레스도 자연스럽게 입어요. 물론 드레스를 구매를 해서 입죠. 그 대신 그 사람들은 파티 문화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드레스를 구매해서 나중에 수선을 해가지고 파티 드레스를 입으니까, 내가 선택한 웨딩 드레스가 내가 입기 전에 누군가가 100번 입으면 내 행복을 100% 쪼개간 거고,
1000번 입으면 1000번 내 행복을 가져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웨딩드레스 안 만드는 사람이나 누군가가 100번 1000번 입었던 드레스 입고 결혼해도 괜찮아하는 신부는 내 말이 싫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최고라고 자부하는 웨딩드레스 만드는 전문가는 이 정도 마인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한 번 드레스를 만들면 내가 만든 옷을 20번 누군가가 입은 적이 없어요. 결혼 드레스로는. 아직까지. 그게 나는 자랑이에요. 솔직히 10번 입힌 드레스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억 못하는 인기 드레스는 보통 5번에서 3번을 만들어 놓는데 그 와중에 우리 직원이나 누군가가 나 몰래 15번은 입힌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그냥 포함해서 20번 정도 얘기한 건데 그렇게 입히지 않습니다. 내 자식은 아닐지언정 내 드레스를 입으러 와준 신부님, 그리고 내 드레스 입고 결혼하는 신부님, 난 고맙게 생각해요. 물론 내 드레스 입고 결혼한 신부 1000명 중에 진짜 왕싸가지 5명 있어요. 그 사람들 행복까지는 빌어주지 않아요. 서운합니다. 그 5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어요. 좋은 일 할 필요 없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 고마움을 모를까? 이런 생각할 때 참 좋은 일 하기 싫어져요. 나는 강남에서 32년째 재능 나눔으로 이 스드메 패키지 가격을 싸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위험한 수위를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말 할게요. 신부님이 데이트하는데 신랑이 거칠고 속이 너무 좁은 것 같다. 남들이 말하는데 이해를 안 해주고 악담을 퍼붓거나 하는 신랑, 또는 신랑이 신부를 볼 때 따지기 좋아하고 인터넷으로 나쁜 글 올리기 좋아하고 좀 이해심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사람들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런 사람 헤어지면 남한테 들이댔던 잣대가 내 부모, 내 형제, 나한테 와요.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셨죠? 여러분. 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내 인생 살아보니까 자식이 나보다 행복하게 자라고 잘 살길 원하는 부모라면, 신랑 신부라면 착한 마음을 가지세요. 똑똑한 거랑 독한 건 틀립니다. 옛말에 똥이 더러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그렇게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제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옷디모 웨딩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어째서 그럴까? 강남 32년 동안 재능 나눔했으니까 앞으로 2023년까지만 이 업을 하고 저는 안 할 생각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나라 1등 알돌 결혼업체로 여러분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유튜브는 이게 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태 이렇게 살아왔듯이 앞으로 약속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웨딩 전문가는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 친척, 동료들이 나한테 와서 신상 웨딩 드레스 입고 알뜰한 결혼 준비를 하기 원한다면,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웨딩 드레스만 전문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장사 안 하고 싶어요. 장사는 우리 마누라가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유튜브 동영상이나 내 카페에다가 네이버 마스터 웨딩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그 방식, 그 가격, 그 견적표대로 나는 거냐 해주고 싶어요. 오히려 1년에 내가 2000쌍, 3000쌍을 한다면 지금의 가격에서 10% DC 해줄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주시고, 스드메 패키지 가장 잘 견적받는 방법은 신상 웨딩드레스를 신부 마음대로 고르고 입어보고 나서 그 웨딩드레스를 포함해서 스드메 견적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오늘 내가 입은 드레스는 누군가가 중간에 많이 입을 수도 있으니까 결혼 열흘에서 5일 전에 다른 드레스를 마음껏 골라서 내가 피팅비만 더 내고 입어보고 교체비 안 받는 조건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은 실장급, 원장급, 부원장급은 1:1 서비스로 보장받으면 이 강남에서 하는 업체는 신랑 신부를 실망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평상시에 메이크업을 별로 안 받는 사람들은
촬영할 때 메이크업이 조금 진해서 걱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얼굴이 예쁘고 피부가 깨끗한 사람은 블랙머리도 되지만 얼굴이 자신 없고 기타 등등 피부가 까마잡잡한 사람들은 염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은 메이크업이랑 헤어가 마음에 안 들 땐 아예 찍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은 도착하면 내가 원하는 컨셉을 전문가한테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손님들이 똑똑해져서 추가비를 잘 안 내다 보니까 스튜디오에서 수정본까지 붙여먹기 식으로 이제 돈을 받아 먹는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쁜 결혼 문화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스드메 패키지는 신상 웨딩드레스 입어보고 선택한 다음에 스드메 패키지를 계약해야 된다. 그리고 메이크업은 원장이나 부원장 1대1 기초 메이크업 마무리까지 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요즘 본식 사진을 빼고 또 이렇게 편법 서비스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본식 사진 원판 차례 포함, 부켓 독수도 스튜디오 포함해서 스드메 패키지 여기다가 도우미 비용 2번, 스튜디오 원보시디, 웨딩드레스 피팅비 포함해서 200만원 이상 주면 다 같이 쓴 겁니다. 단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250만원 내가 말한 퀄리티의 250만원이라면 그 사람들도 마진을 최소화한 거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단 300에서 500만원이라면 심각한 바가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웨딩 컨설팅이 왜 부도가 날까요? 깎아준다, 포인트 준다, 후기. 그러니까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 업체는 광고를 많이 하는 업체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모든 걸 다 필요 없다. 결혼하는 날까지 웨딩 컨설팅이 부도나도 내 돈 10원 한 장 피해 안 보는 방법은 결제 방법이에요. 계약금은 약속이니까 내야 됩니다. 20에서 30만원. 중도금은 스튜디오 원보 CD, 이모비 포함해서 보통 70에서 150만원 가까이는 내야 됩니다. 단 마무리 잔금, 결혼식 앨범을 받는 순간까지 80만원의 잔금은 무조건 남겨놓는다. 결혼 앨범을 받고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면 여러분 웨딩 컨설팅 부도나도 여러분 절대 피해 안 봐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결혼 5일에서 10일 남겨놓고 웨딩드레스샵을 방문해서 내가 입을 웨딩드레스를 확인을 해야 돼요. 웨딩 컨설팅, 웨딩 플래너가 돈을 입금을 해서 내 드레스 나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내 드레스가 바뀌었는지, 더러워졌는지, 내가 결혼하기 전엔 뚱뚱했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해서 바꿔야 될 것 같고, 또는 결혼하기 전에는 날씬했는데 아기가 생겨서 몸이 커졌다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 5일에서 10일 전에 무조건 방문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떠든 얘기를 다시 한번 종합해 보시면 옷띠모 웨딩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꼭 내 상품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업체 가서도 여러분 조건대로 안 해주면 계약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끌려다닙니까? 소비자가 왕이라면서. 네이버에 불만 사례 왜 올라올까요? 진짜 업체가 문제 있어서 올라올까요? 난 아니라고 봐요. 그 업체를 왜 어떻게 해서 선택한 신부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신부가 똑똑하고 합리적인 성향을 가졌는데 왜 피해를 봐요? 분명히 신부도 그 업체를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거 아닐까요? 또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주는 업체를 못 만났거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블로거 보니까 피팅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데 그 밑에 쓴 사람들은 또 그 사람 편들더라고요.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정보가 없어서 그런 글을 쓴 건데. 요즘 웨딩 드레스 피팅비 있습니다. 중고 드레스 3벌에 5만원, 신상은 한 벌에 5만원에서 10만원, 수입 드레스는 중고 5만원, 신상 10만원 이런 식으로 피팅비가 있습니다. 도우미 비용도 15만원에서 30만원이에요. 한 번 활용할 때. 수입 드레스는 더 비싸답니다. 왜 그런지 난 모르겠지만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급화 전략을 쓰면 따라가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아는 게 힘이고, 웨딩 플래너가 왜 웨딩 드레스샵 한 군데 가면은 드레스가 단조롭다고 할까요? 잘못된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웨딩 플래너나 웨딩 컨설팅이 나쁘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순진한 신랑 신부한테 그럴싸한 거짓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웨딩드레스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 데가 별로 없어요. 웨딩드레스 샵들이 신상 5벌에서 3벌, 중고 한 50벌, 촬영드레스 한 50벌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웨딩드레스 만드는 기술자가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없어요? 1년에 30만 쌍이 결혼하는데 최소 25만 쌍 결혼하잖아요. 새 드레스라면 25만 벌이 필요한데 한 벌 구매하면 100번, 1000번, 2000번 입혀요? 10년 전에 구매한 드레스 지금도 입히는 업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싸구려 패키지를 계약한 그 내용 안에 어떤 드레스 포함인지 아세요? 웨딩 플래너가 왜 3군데 가자 그럴까요? 그 안에 신상 웨딩 드레스가 포함되어 있으면 3군데 가서 15만원 피팅비 버리면서 안 돌아다녀도 됩니다. 한 업체에서도 충분해요. 어차피 웨딩 드레스 이거 하나 만들면 이 웨딩 드레스 인기 상품이면 전국에 뿌려져서 이 집을 가나 이 집을 가나 이 집을 가나 똑같은 드레스를 가지고 장사합니다. 여러분이 스트릿 패키지 싸구리를 하면 이 집을 가나 이 집을 가나 이 집을 가나 500번 1000번 입힌 드레스가 포함이기 때문에 3군데를 가서 고르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고르지 않아요. 추가를 하게 되어 있지. 추가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마진이 없어요. 웨딩 플래너, 웨딩 컨설팅한테 광고비를 주고 수수료를 줬기 때문에 추가 안 받으면 웨딩샵이 적자가 납니다. 여러분 이 유통을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자꾸 누군가가 친절하고 달콤하고 예쁘게 꾸미고 젠틀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상담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맞는 것 같잖아요. 나처럼 웨딩 전문가가 이렇게 독하게 말해주니까 저 사람 무서워. 여보세요 신랑 신부님, 난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강남 32년 동안 이런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천사죠. 라파엘. 천주교에서 라파엘은 구세주 같은 세례명이에요. 천사 아셨죠? 그래서 웨딩드레스는 한 곳을 가더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드레스는 있지만 3군데를 데리고 다니는 거는 3군데 가서 광고비를 받아 먹는 거예요. 한 업체에서 광고비 5에서 20만원 받을 거 3군데 가면 최소 15만원에서 60만원을 빼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레스 입어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신랑 신부님 배짱 좁으세요? 상품도 안 보고 계약을 해요? 가격은 이해합니다. 웨딩 컨설팅, 웨딩 박람회, 웨딩 플래너한테 정식 계약하는 분들 상품도 안 보고 나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동영상 보신 분들은 나 업체 비평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헌담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적한 업체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한테 정직한 서비스를 하라고, 또 정직한 서비스를 하는 곳을 이용하라고 내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웨딩샵이나 메이크업샵이나 스튜디오 사장들이 왜 나처럼 말을 안 할까요? 못 할까요? 안 똑똑해서? 그 사람들도 똑똑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처럼 떠들면 웨딩 컨설팅 사장님들이나 웨딩 플래너가 오다 안 줘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나 혼자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10사람이나 바보 만들 수 있는데. 다행히 오띠 웨딩 김 라파엘은 방송에 많이 나오는 사람으로 입소문이 좋기 때문에 소개 손님이 많죠. 일주일에 소개 손님이 최소 10쌍을 오니까 한 달이면 50쌍 정도의 소개 손님이 옵니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모든 정보를 까발려 주는 겁니다. 좀 무식하게 말해서. 저 원래 좀 무식해요. 기술 있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좀 확실한 멘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 알뜰 결혼을 해서 돈을 아끼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원하는 라파엘 웨딩, 오띠무 웨딩 오시면 대접받고 예쁜 신부 될 것 같고요. 200만원 안 드리고 이것저것 팁 포함해서 230만원 안 주고 대접받고 하실 것 같고, 제 말에 이해 못하시고 에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300만원 주고 계약했다가 500만원으로 바뀌는 것을 체감하면서 결혼식을 마칠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제가 충분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죠? 오띠무 웨딩 스탠드 패키지는 어떻게 해드린다고요? 신상 웨딩 드레스 무조건 보장, 원장급 메이크업이나 부원장 메이크업 또는 실장급 메이크업, 실장까지 원장급이거든요. 등급으로는 메이크업 포함, 부케 톡슈도 스튜디오 촬영, 본식 사진 원판 스냅, 도우미 비용 2번, 스튜디오 원포 CD, 웨딩 드레스 피팅비 4벌에서 5벌 포함해서 결혼하는 날까지 스몰 패키지는 169만원,
고급 패키지는 179만원, 프리미엄 패키지는 199만원을 받고 합니다. 여기다 드레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10만원을 더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게 드레스 피팅을 더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워낙 부담 없이 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날까지 만원 한 장 추가비 안 받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탁은 해요. 도우미 분들한테 만원에서 3만원 팁은 좀 주세요. 또는 결혼하는 날 우리 사진하는 분들한테 본식 사진 스냅 찍어주는 우리 작가님들한테 3에서 한 7만원 정도 팁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설렘 스튜디오는 참 신랑 신부한테 알뜰한 가격으로 사진 찍어주고 부담 안 주고 내 잔소리 다 들어가면서 추가 빗소리 잘 못하면서 이렇게 손님들한테 잘해주니까 액자라도 설레임 가서는 추가를 좀 해주세요. 또는 추가 전혀 할 생각이 없으면 수정본 잘 얘기해서 10만원에 좀 구매를 해주세요. 이 얘기까지 내가 합니다. 이렇게까지 나랑 같이 하는 업체를 내가 챙겨줍니다. 왜? 내가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웨딩드레스는 내가 만드니까 깎아줘도 좋은 서비스가 나가지만 어차피 스튜디오 촬영 도움이나 메이크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우리 협력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 손님들한테 나한테 줄 돈 그분들한테 팁을 줘서 대접받고 결혼하십시오. 난 이렇게 배려합니다. 이 정도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라면 우리나라 최고 맞죠 여러분? 우띠메이드 선택하면 어떻다고요? 200에서 400만원 알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2030년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이모비 때문에 또는 스튜디오 때문에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미리 계약한 사람들은 제가 그런 걸 없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